장내 미생물 균형에는 이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빠르게 민감하게 장내 미생물 환경이 그에 맞게 변하게 됩니다. 음식에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는 보통 파킨슨병이 이제 뇌질환으로 알고 있는데요. 뇌질환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질환의 원인을 쫓아가 보자면은 이것은 뇌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몸의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장입니다. 장의 건강 상태가 뇌의 건강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갈수록 드러나고 있는 사실인데요. 신경세포가 뇌에 가장 많습니다.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요. 장에도 약 5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곳이 장입니다. 그래서 장에서도 신경계가 많이 활동을 하는데요. 이것이 뇌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런 부분을 이론화시킨 것이 장내축이라는 이론인데요. 이런 장내축 이론에 의하면 신경 전달 물질의 대표적인 물질인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 장에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 도파민 같은 경우는 전체 생산량의 반절, 그러니까 뇌에서 생산되는 양과 거의 비슷한 양이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장에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그 장의 신경계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장내 미생물 환경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밸런스가 결과적으로 장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뇌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장내 미생물 환경을 어떻게 잘 좋은 쪽으로 개선하고 유지하느냐가 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 분비와 관련되어 있는 뇌 흑질 부위 손상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장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파킨슨이나 치매에서 뇌에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물질이 축적이 되는 그런 과정이 발병 기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물질이 장에서 먼저 생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장 내에서 염증이 생기거나 장내 환경이 좋지 않을 때, 그로 인해서 장 신경계에 이 알파시누클레인이 침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어떤 미주신경 루트를 통해서 뇌 쪽으로 전달이 돼서 침착이 되는 이런 과정이 파킨슨의 유발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킨슨병의 운동성 증상이 시작이 될 때 의심을 하게 되는데, 파킨슨병의 운동성 증상이 생기기 전에 많은 경우가 변비를 호소하는 그런 기간이 꽤 길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변비가 파킨슨병과 관련이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은, 변비 그 자체가 파킨슨병의 어떤 유발 요인이라기보다는 변비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지 않을 때, 그로 인해서 변비가 생기기가 쉬운데, 그 과정이 장내 미생물 환경이 안 좋을 때 장 신경계에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그런 물질이 생기면서 그로 인해서 장내 신경계의 활동성이 떨어지고 변비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런 메커니즘이 시작이 되어서 과정에서 발생된 알파시누클레인이 뇌로 전달이 돼서 파킨슨병의 시작 단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변비가 시작이 되는 것은 그 과정에서 파킨슨병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비 자체가 또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비운동성 증상이기도 한데요. 변비가 심해지는 것은 장신경계가 무너지면서 생기는 과정도 있지만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고 장의 연동운동이 더 떨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가속화되는 면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변비는 파킨슨병의 촉진 요인이기도 하고 또 파킨슨병의 증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발 요인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게 되면은 악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킨슨병을 좋은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변비를 풀어내는 것이 여러모로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에는 이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빠르게 민감하게 장내 미생물 환경이 그에 맞게 변하게 됩니다. 이런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식물성 음식으로 우리가 식단을 구성해서 일주일간 섭취를 했을 때 그 일주일 만에 식물성 음식의
맞는 거기에 적합한 장내 미생물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중단했을 때는 바로 또 예전 상태로 돌아갔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동물성 식단을 일주일간 섭취했을 때에도 거기에 맞는 장내 미생물 환경이 만들어졌다가 또 들어왔다고 합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은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내 미생물 환경을 장에 또는 뇌에 좋은 환경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익균의 비율이 올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대부분 유익균의 비율이 떨어져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유익균을 올려주는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산균, 그 다음에 식이섬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여러 부수적인 그런 영양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유산균을 중심으로 본다면 흔히 알고 있는, 요즘 많이 사람들이 복용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또는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이 제품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살아있는 유산균, 유익균들을 직접 우리가 복용하는 것이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 잘 살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먹여 살리는 그런 어떤 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적절하게 섭취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음식에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발효 음식이 이런 것들을 잘 구성하고 있는 식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효식품에는 유산균도 들어있고 또 거기에 식이섬유도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요. 채소, 이런 것들이 이제 식이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장의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